공부하고 이제는 3학년이 되는 탁혜선입니다. 작년 초에 잠시 서울 중국교당에 머물면서 여러 교도님들과 인연이 된 이후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소식을 접하면 반갑기도 하고 잘 지내시는지 안부가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기 111년 새해를 맞아 왕산 종법사님께서 신년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사회에 바탕하여 자력생활, 잘 배우는 지혜의 빛, 잘 가르치는 평등, 그리고 공익심, 이 네 가지 공부 표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봉독하면서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올 한 해 어떤 표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연마할 수 있었습니다. 1년간의 생활을 반조해보니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자력에 대한 공부 그리고 잘 배우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출가 전까지 스스로를 꽤나 자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홀로 상경하여 돈도 벌어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며 나름의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무 출신을 서운하고 도량에 들어와 보니 저는 도가에서 막 태어난 한 살 배기 어린 아이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해서 여러 나라로 참 많이 잘도 떠났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그것은 제 마음을 돌보는 일이 아니었고 힘든 경계를 잠시 피해가는 회피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키워왔던 말솜씨도 도가에서는 하나의 처세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대부분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두 손 가득 왔다는 것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반들과의 생활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쥐고 있던 것들은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자리에 법다운 것들로 하나둘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반들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 다들 언니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시지만 여러 교우들에게서 생활과 공부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도반들과 함께 지내는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반들은 저를 보며 부끄럼 없이 잘 물어보고 잘 배워서 그것이 또 배울 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교우들을 보며 저는 또 겸손을 배웁니다. 작년 초에 왕산 종법사님께서 영산을 방문하셨을 때 한 교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자꾸 타력에 의지하고 싶고 자력이 없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때 종법사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타력은 자력이 있는 만큼 얻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문득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는 스승님들이 떠올랐습니다.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지도해 주시는 스승님들. 언제 찾아가도 따뜻한 방과 음식을 내어주시는 스승님들. 뜬금없는 문답에도 늘 진심과 정성으로 응답해 주시는 교우님들.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늘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이 모두 나의 스승이었으나 이 법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니 비로소 그 은혜가 온전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신구와 기도장에서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안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도량에서 생활하며 저는
이 법에 마음을 더 많이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자력으로 일어섰을 때 걸어갈 방향로를 알려주고 빛을 비춰주며 함께 걸어주는 타협이 곁에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 속에서는 내가 자력을 갖춘 만큼 타력이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신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마음의 뿌리가 마침내 땅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1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구룡 상사원과 조실에서 시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으로 행복하고 감사했던 이 경험을 교도님들께 조금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구룡 상사원에서 조선 주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다 보니 좌상 상사님께서 더 크게 하라고 소통을 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럽고 위축되어 난 못하겠어, 다른 교우님이 내일부터 해주세요 하고 물러났을 텐데 그 순간만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사님께서는 주례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항상 네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다시 해봐라, 지금 열심히 하겠다고 크게 말해봐라 하시며 계속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저희들을 살려 쓰십니다. 무엇이든 살려 쓰시는 그 신법이야말로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진리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스승님과 도반님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잘 배우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지혜를 얻는다는 조법사님의 신명법문 말씀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렇게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올해 저의 공부 표준은 공익심을 바탕으로 잘 가르치는 공부에 두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도입품 34장에서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나아갈수록 안으로 깊어지는 세상의 병맥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6제가 공익심 없는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익심이 없는 이유는 과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개인주의가 은산철벽같이 굳어져서 남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죠. 저 역시 출가 전까지 리더의 위치도 되어보고 많은 직원들 가르쳤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데에는 인색했던 사람입니다. 치열했던 삶 속에서 얻은 노하우가 아직도 나의 고유재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진 것들을 내어주기보다 제가 가진 지식들을 나누어 주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아래로는 후배도 많이 생기고 위로는 지도학년이 4학년 선배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모자라는 부분들은 많이 배우고 또 작게나마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잘 가르쳐서 혼자 100점 받는 공부가 아닌 다 같이 80점 받는 공부, 지식을 나눔으로써 평등 세상을 만드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기 111년에는 잘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며 공익심을 바로 세우고 잘 가르치는 힘을 키워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이 다짐을 혼자만의 서원으로 두지 않고 싶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배우는 마음을 내고 무엇이든 살렸으며 잘 가르치고 잘 나누는 평등의 마음을 저와 함께 가져주시면 참 든든하겠습니다. 원기 111년 자력생활과 잘 배우는 지혜, 공익심을 바탕으로 잘 가르치는 삶으로써 은혜로운 평등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